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18번째 시간 2.4GHz 대역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2.4GHz 대역을 사용한 무선 마이크는 100% 디지털 무선 마이크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아날로그 무선 마이크와 디지털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무선 마이크는 컴펜더 필터를 쓰고 디지털 무선 마이크는 0101에 ADC, DAC를 사용하는 마이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4GHz라고 하는 대역은 ISM 대역인데, ISM은 산업, 과학, 의료 장비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고요. 성질이 다른 무선 마이크 또는 무선 전파들이 혼용된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은 2.4GHz 말고도 5.8GHz 대역 또는 그 기타 여러 대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선 마이크로 사용되는 것은 5.8GHz 대역이랑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죠. 무선 마이크는 특성상 리얼타임 사운드예요. 동시 사운드라고 하는데, 리얼타임은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좀 다른 겁니다. 리얼타임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디지털의 특성상 리얼타임이 100% 리얼타임은 아닙니다. 레이턴시가 생기고요. 레이턴시가 1ms에서 3.5 정도 ms 이내에 레이턴시가 생기게 됩니다.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리얼타임은 우리가 인식하는 양,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이턴시까지 우리가 리얼타임이라고 여기냐면 5ms까지 정도, 5ms 정도까지 전후까지 리얼타임으로 여깁니다. 5ms 이내에는 박자가 흐트러짐을 느끼지 못한다. 5ms 이내에서 박자가 어긋남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ms가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리얼타임 사운드가 아니게 되고요. 이 5ms 이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죠. 이 5ms라고 하는 개념은 값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콘솔이나 네트워크 오디오의 레이턴시까지 포함해서 5ms 이내입니다. 그래서 2.4GHz 무선 마이크를 쓴다라고 하면 레이턴시가 보통은 한 3ms 전후에 레이턴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가 짧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레이턴시가 길게 한다 그러면 오디오 신호가 끊기지 않겠지만 리얼타임 사운드가 아니게 되고, 그 오디오 신호의 안정도를 주기 위해서 레이턴시를 길게 주는 순간 리얼타임 사운드가 아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완충을 해서 잡은 시간이 한 3ms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장비들은 3ms 이상의 레이턴시를 가지면서 안정되게 전송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무선 마이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오디오 한 채널의 데이터량은 2448, 24비트 48kHz 샘플 레이트를 가졌을 때 약 1.1Mbit 정도 됩니다. 1.15Mbit 정도 되고요. 부가 데이터를 포함해도 한 1.5Mbit 정도의 데이터량이 돼요. 근데 2.4GHz 와이파이는 14채널이 존재하는데 이론적인 속도는 64비트, 64Mbit 또는 128Mbit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는데, 요 책을 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을 저술할 당시에 이랬고요. 지금은 512메가 메가빗 이상까지도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고요. 기술 정도,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같은 채널에 굉장히 많은 오디오를 보낼 수 있어요. 오디오 한 채널이 1.5메가인데 예전에 10년 전에도 64메가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 여기에 5분의 1만 보낸다고 해도 한 4-5채널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대역폭이 넓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무선 채널에 다채널을 디지털 오디오를 전파하는 방식은 코드 분할 방식이랑 C 분할 방식이 있어요. 코드 분할은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고요. TDMA라고 하는 C 분할은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코드 분할 방식을 대부분 쓰고 있고요. 이 코드 분할 방식에 사용하는 데이터 방식은 DSSS랑 FHSS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SSS는 주파수를 점유해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 주파수 대역을 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DSSS 방식으로 무선 마이크를 만들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만들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SS 방식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의 동일 데이터를 전송하고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많은 부분이 멸실되면 복구가 불가해서 신호가 끊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DSSS라고 하는 무선을 쓰는 2.4GHz 대역 무선 마이크의 숙명이었어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핑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FHSS. FHSS는 ISM 주파수 전대역을 사용합니다. 와이파이 2.4기가 14채널인데 14채널을 동시에 사용하고 초당 수십 회에서 수백 회 호핑을 해. 호핑을 한다는 건 주파수를 계속 변경하면서 전송한다라는 겁니다. 특정 채널에 강한 주파수가 있어도 DSSS보다는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CDMA에서 DSSS랑 FHSS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 SS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SS라고 하는 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전파의 신호 교란, 잡음이 끼어드는 것을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숨기거나 암호화 하는 현상을 할 수 있고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전대역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DSSS와 FHSS에 사용하는 이 SS. 거기에 DS라고 하는 건 Direct Sequence, 직접 확산 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디지털 부호 계열의 의사잡음에 의해서 반송파를 변조하는 방식. 단어 되게 어렵죠. 여기 그림 잠깐 보죠. 원래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 A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0, 1, 0, 0이에요. 이 데이터를 4개의 반송파를 붙여서 4개로 나눠서 보냅니다. 0을 0, 1, 0, 0, 0, 1, 0, 0, 1을 0, 1, 0,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송파를 만들어서 4개를 보내요. 그러면 수신부에서 동일한, 전송된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받게 되죠. 동일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신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반송파에 싣는 변조파를 다시 섞어서 찾아내면 다시 0, 1, 0, 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다이렉트 시퀀스라고 하는 DS와 SS, DSSS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비트를 여러 비트로 표현해서 전송하고 다시 받은 부분에서 여러 비트를 다시 한 개의 비트로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주파수 호핑 방식 FHSS, 프리퀀시 호핑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 계열에 의해 정해진 패턴으로 반송파를 불연속적으로 편의시킨다. 불연속적으로 편의시킨다는 건 불연속적으로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식이에요. 불연속적으로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식. 호핑을 쓰는 방식은 우리가 쓰는 지금 이어폰에 쓰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요. 블루투스 오디오가 반송파를 불연속적으로 계속 변경시켜서 주변에 다른 주파수와 섞여도 전송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호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용 방식이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주파수 호핑을 쓴다. 프리퀀시 호핑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100만 개의 별도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전송하는 정보의 부호에 의해서 선택돼서 전송이 된다. 계속 약속된 주파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암호화한다. 프리퀀시 호핑
FHSS 스프레드 스펙트럼 하면 FHSS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요. 신호의 주파수들을 임의의 순서대로 선택해서 전송하는데, 여기 보면 채널이 이렇게 쭉 있어요. 채널이 이렇게 넓은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대를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FH 방식, 프리퀀시 호핑 방식은 주어진 대역폭의 많은 호핑 채널을 나누고 1차에서 변조된 신호를 RF 변환할 때 서로 다른 호핑 채널의 할당에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다중 채널 간섭 등에 의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신단에서 여러 채널의 호핑 신호를 수신 측하고 송신 측이 같은 순서로 연결해서 원 신호를 복원한다. 약속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주파수를 변경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부에선 그 약속대로 다시 원 신호를 변경해서 오리지널 신호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 원리 및 특징은 순간적으로 호핑을 해요. 주파수를 변경하고 또 다른 주파수로 가서 또 전송하고 다른 주파수 가서 전송하고 또 다른 주파수 가서 전송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바꾸는 주파수 변경을 하니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주파수로 변경되도록 동기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동기화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것이 FH라고 하는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2.4기가 대역 무선 마이크가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2.4기가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 지금처럼 와이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성 제어가 불가능해서 굉장히 끊김이 심했습니다. 요즘에는 직진성 제어에서 성공해서 와이파이 때 2.4기가 대역에 무선 마이크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0메가 쓰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쓴다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2.4기가 ISM 대역의 무선 환경은 브루투스, 지그비, 와이파이 등 굉장히 많은 전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서로 아무런 충돌 없이 사용되지는 점포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든파이브 3층에 근무를 했는데, 가든파이브 3층에 와이파이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한 30-40개 정도 되는데, 모든 사무실 공간들이 어디나 이 정도의 와이파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선 마이크를 만들 때, 2.4기가 무선 마이크를 만들 때 DSSS 방식으로 무선 마이크를 출시했어요. 라인6라고 하는 메이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용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해라, 왜 니네 나라만 그러냐 항상 하는 얘기가 메이커에서 그래요.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왜 너희 나라만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호핑, FHSS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최근에 나오는 라인6도 호핑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파수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파수를 변경해서 동일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신호가 끊기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복구하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3ms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호핑 방식은 와이파이가 많은 지역에서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가든5 3층에 근무할 때 여기서 그 소니 무선 마이크, 소니 그 2.4기가 무선 마이크를 테스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메이커에서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FHSS 방식으로 출시를 합니다. 소니도 그렇고요, 슈어도 그렇고, 요즘에 나온 제나이저도 그러고, 뭐 오디오 테크니카도 그러고, 나와 있는 2.4기가 무선 마이크는 이제는 다 뭐다? 호핑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아날로그 장비에 비해서 디지털 음향 장비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질적으로. 그러니까 초고가 아날로그 장비의 제품이랑 디지털의 음질을 비교하면 약간 부족한 음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아날로그 장비보다는 굉장히 세밀한 음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들이.
디지털 무선 마이크도 아날로그의 컴펜터 필터 대신에 ADDA를 사용해요. 컴펜터 열화가 없고요. 24비트 48kHz의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음질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무선 마이크의 캡슐의 질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질 정도로 디지털 무선 마이크 성능은 굉장히 좋다. 심지어는 비싼 무선 마이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송 능력은 디지털 무선 마이크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디지털 무선 마이크는 국산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선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건 925에서 937.5MHz 돼요. 약 12.5MHz 안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공간 안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그 PSK라고 하는 디지털 무선 마이크를 써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PSK를 쓰는 디지털 무선 마이크를 써야 하고, 이 PSK에다가 호핑 방식까지 더한다면, 지난주에 PSK 무선 마이크가 40채널 쓸 수 있고 네로우 밴드는 80채널 쓸 수 있는데 호핑 방식까지 더한다면 어디까지 쓸 수 있겠다? 200채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선 마이크는 이렇게 가야 하고요. 사실은 이제 무엇이 달라지냐면 네트워크 오디오가 무선으로 전송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 오디오, 다음 주부터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네트워크 오디오가 코브라넷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단테의 세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우리는 단테보다 좋은 포맷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회사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거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죠. 그러나 이 네트워크 오디오가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전송되어져야 하고요. 표준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미디어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 네트워크로 쓰게 되면 무엇까지 가능하냐면 무선으로 전송되는 네트워크 미디어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무선 마이크는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로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주파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는 무선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PSK를 사용하는 디지털 무선 마이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호핑 방식까지 쓴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10년 내에 표준 네트워크가 발전할 것이고, 표준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오디오가 통합되어진다면 무선 마이크도 네트워크 오디오로 전송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오디오 채널, 무선 마이크의 채널에 대한 한계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선 마이크 이야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했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해하시면서 기술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